안녕하십니까.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5년 내지 10년 전에 알 수 있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. 뇌졸중과 치매와 파킨슨병은 3대 퇴행성 뇌질환에 속합니다. 제가 뇌졸중과 치매는 동영상을 다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킨슨병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라 그러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. 가면서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사지와 몸통이 뻣뻣해갖고 움직이기가 참 힘들어요. 손을 떱니다. 또 발도 떨고요. 그 다음에 행동이 아주 느립니다. 이런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런 모양을. 자, 파킨슨병이라 그러면 완전히 도파민만 부족하면 파킨슨병이에요. 이름이 비슷한데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도파민도 부족하고 다른 손상도 있는 것입니다. 당연히 더 나쁘겠죠. 자,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이라는 데에 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교한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전달계 물질 또는 신경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제가 뇌 기저핵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파민이 결핍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욕망과 동기와 열심이 부족하고 아주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. 그 다음 기쁨도 없어요. 아침에 기상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. 따르는 걸 듣고도 못 일어나죠. 우울하고 무료하고 무관심합니다. 손발이 차갑습니다. 이 증상들은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이죠. 눈여겨봐야 될 증상입니다.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주 충동적이에요. 성욕이 저하돼요. 내가 어제 저녁에 잠을 얼마나 잘 잤는가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늘 필요해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과제를 끝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.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. 고령화로 점점 파킨슨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.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는 84,300명이던 파킨슨 환자가 2018년에는 25% 증가한 105,800명에 달한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. 그러나 파킨슨병은 아직은 예방법이 없다는 것이 참 문제지요. 대개 50대에서 60대에 발병합니다. 요즘은 20, 30대에 발병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파킨슨병의 증상은 뇌 흑질 침해부에 도파민계 신경이 60% 내지 80% 정도 소실된 후에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겠죠. 1997년에 세계보건기구는 4월 11일을 세계 파킨슨병의 날로 선언했습니다. 파킨슨병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신경변성 과정이에요. 그 다음에 흑질이라는 뇌 영역의 뉴런을 변화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양이 아주 부족한 겁니다. 왜 파킨슨병이라 그러냐? 어떤 환자들은 그러더라고요. 병원에 갔더니 파머라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라 그러는데 파킨슨이에요. 영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shaking pulse 또는 흔드는 마비라고 해서 계속 연구했는데 그 병이 나중에 보니까 파킨슨병이에요. 그래서 그 의사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. 파킨슨병은 유전과는 관계가 굉장히 드뭅니다. 몇 대를 거쳐서 계속 그 댁에 파킨슨병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30대 이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파킨슨이 발병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뇌를 보면 운동이니까 요 부분들이
앞에, 중간에, 뒤에 뇌를 보면 이 부분들이 운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이건 우리가 대뇌 피질이고요. 오늘은 그보다 좀 더 안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. 우리가 보면 그 변연계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뭐가 있나 하면은 기저핵의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선조체고요. 조가비핵, 미상핵 또는 꼬리핵이라고 그럽니다. 이렇게 물음표 같이 생겼죠. 요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.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 부분이 억제작용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운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기저핵이라는 것이 아까 본 이렇게 물음표 같은 거죠. 붉은색이 기저핵입니다. 기저핵이 그 두 개뿐만 아니라 중격핵, 후각결절, 복척창당핵, 그 다음에 시상밑핵, 그 다음에 흑색질, 흑질, 이 부분들이 다 기저핵이요. 바닥핵이라고 같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관련 구조가 시상과 편도핵과 그 다음에 복척 피계 영역이 있는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영역은 여기입니다. 흑색질과 복척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면 이 기저핵은 우리 몸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도파민이 많으면 기저핵이 뭐예요? 억제작용, 가바 물질을 덜 분비해서 억제작용을 덜해서 잘 움직이게 하는데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면 상대적으로 가바가 더 강해져서 우리 몸의 운동을 억제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습니다. 자, 기저핵을 한번 보시면 기저핵은 수익은 운동이 내가 움직이고 싶어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. 그 다음에 운동뿐만 아니라 학습, 습관, 인지, 정서 조절 장애까지도 하는 데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오늘 이렇게 복잡한 데서 생각하실 것은 흑질, 그 다음에 복척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저핵에서는 이 도파민 양에 따라서 우리 행동을 조절한다.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. 실제로 보면 도파민이 네 가지 경로로 이렇게 쭉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흑질과 복척 피계 영역, 특별히 흑질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조가비핵이나 선조체 같은 데 영향을 미치죠. 그래서 흑질 선조체 경로를 따라서 하는데 우리 운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들이 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증상은 두 가지로는 크게 말할 수 있는데 비운동성, 운동성이 아닌 움직이는 것과 관련이 없는 증상과 그 다음에 운동성, 움직이는 것과 관련 있는 증상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. 오늘 말할 것은 이 비운동성 증상이 운동성 증상보다 먼저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운동성 증상에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신경, 정신 증상, 불안, 우울은 50%는 있고요. 무감동,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인지기능 장애가 40% 나타날 수 있고 자율신경계 이상,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 일어날 때,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리면서 뭐합니까? 쓰러질 수 있고 혈압이 딱 떨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변비, 소변장애, 성기능장애, 후각기능 이성장애, 장운동 이성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수면장애, 렘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배뇨장애, 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운동성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린다고 그랬죠. 자, 오늘 전조증상, 그럼 파킨슨병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것일까?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어져서 장기능 저하로 환자의 3분의 2가 대변 보고 싶다고 느끼지만 변기에 한 30분 이상 머물러도 변을 못 보는 거예요. 근데 주 1회는 아주 심한 변비 증상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변을 파내야 될 정도, 그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요. 발병
10년 전뿐만 아니라 20년 전부터도 변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네요. 근데 제가 20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어서 앞에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. 파킨슨 환자의 80% 이상이 근육청의 신경얼기에 레비소체 병으로 인해서 위장관계에 배출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변비라고 그러면 매일 변을 보시면 가장 좋겠지만 주 3회 이하로 떨어지는 변비라고 그럽니다. 자, 루이소체가 시누클린이라는 그 단백질이 축적되는데 머리에도 축적될 수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축적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대장에 축적되면 변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. 그 다음에 후각저하 있습니다. 파킨슨병 진단 여기도 10 내지 20년부터 후각 저하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환자의 80 내지 90%가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. 근데 특별히 냄새와 더불어 맛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냄새를 제대로 맡지 못하게 되면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. 흔히 노인이니까 냄새도 잘 못 맡고 맛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. 그 다음에 레임스맨 행동장애입니다. 자, 파킨슨 진단 4, 5년 전에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 번 그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자주 주기적으로 심한 잠꼬대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오랫동안 말을 이렇게 누구랑 같이 말하는 것 같이 하든지 아니면 잠잘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안 근육, 이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숨을 쉬는 근육만 풀려 있고 대부분은 다 마비된 것처럼 잠겨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근육이 풀려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어 떨어뜨리거나 이런 행동장애를 보이는데요. 어떤 심한 사람은 보니까 침대에 자면서 침대 헤드보드를 발로 차갖고 이 발톱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있으면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연구에 의하면 3년 후에는 9%가 진단받고 램스맨 장애, 행동장애를 보인 사람 가운데 5년 후에는 17.7%, 6년 후에는 35%, 10년 후에는 52.4%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이 5 내지 10년 전에만 알 수 있는 전조증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 내지 20년 전부터 알 수 있는 전조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Journal of Neurology, Neurosurgery and Psychiatry 2016년 잡지에 보면 특발성 원인 모를 그런 말입니다. 램수면 행동장애에서 인지장애로 진행되는데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분의 9%가 3년 안에 파킨슨 또는 치매 진단을 받고 5년 후에는 18%가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 판정을 받고 6년 후에는 35%, 10년 후에는 57%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인지장애 또는 치매, 파킨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번 진단받아 보시는 것 좋죠.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맞다면 조기 치료가 가능하니까 훨씬 좋을 겁니다. 자, 파킨슨 병의 운동 증상이에요. 손떨림. 이 손떨림은 우리가 보통 손을 이렇게 떠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거나 아니면 약을 이렇게 환약을 만들듯이 손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그런 손떨림이고요. 그럴 때도 손 떨릴 수 있는데 이게 환자가 뭐예요? 한쪽만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이때 손 떨리면 뭘 이렇게 집으로 갈 때 손 떨리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다리 위에 앉아 손을 어디 얹고 있거나 책상 위에 앉아 있을 때 손을 이렇게 떠는 증상이에요. 그 다음에 서동. 아이들이 노인들을 보고 노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고 행동의 민첩성을 본다 그러잖아요. 이렇게 행동이 굉장히 느려집니다. 빨리 못하니까요.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더 그러겠죠.
자세가 불안정한데 여기 보듯이 조금 앞으로 해갖고 숙이고 앞으로 기웁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안 했는데 걸음걸이가 종종 걸음을 개요. 발을 질질 끌기도 하고 또는 발 보폭이 아주 좁아요. 종종 걸음을 걷는 걸 보면 이분이 파킨슨 증상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파킨슨 환자의 증상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, 생활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